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 코인 시장에 역대급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위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2조 원 가량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어요. 이번 사건은 라자루스라는 해킹 단체가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라자루스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코인 시장에 매번 충격을 주고 있는 불법적인 해킹 단체인데 북한 소속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얘네는 돈이 없으니까 자꾸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요. 솔직히 북한이란 나라는 관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의 물건을 탈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남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그거를 자금 세탁을 한 다음에 본인의 돈으로 다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내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불법적인 일이 국제적인 심판을 받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바이비트 거래소는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데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래소예요. 세계 2위 거래소고 이 정도로 바이비트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로 출금해 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바이비트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동시에 바이비트 어플 들어가셔서 돈이 남아있나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남아있다면 출금을 해가지고 다른 거래소에 옮겨두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인 시장 시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코인 시장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95K에서 98K까지 사실은 분위기로 보나 뭐로 보나 100K까지 반등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해킹 사태로 훅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위기 좋았는데 초를 쳤죠.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95K에 저항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91K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놀 것 같고 정말 심하게 무너진다면 86K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91K에서 기회를 많이 받았었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니까 평단이 꽤나 낮을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비트는 무너져도 많이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회복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알트코인이에요. 모든 번뇌와 고통은 알트코인에서 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힘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모아가는 거 또는 그냥 버티는 느낌이지 문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거의 뚫러 가잖아요. 심지어는 펀더멘탈 좋은 코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응법입니다. 먼저 제 관점은 이거예요. 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팔지 않았어요.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은 추매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다음 주 월급에는 이제 연말정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조금 더 추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금 비중도 있지만 뭔가 월급 받았을 때 추매하는 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달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튼 저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버했다가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파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파냐면 전자책에 나와 있죠. MVRV나 온체인 데이터 보고 팔라고. 그리고 사고 싶은 분들은 91K, 86K가 오면은 사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평단이 깔끔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91K가 안 오고 86K가 안 오고 그냥 날라갔어요. 그냥 갑자기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기회가 많이 왔었잖아요. 91K 기회가 수도 없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돌파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106에서 108K에 잡으셔도 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많이 급하신 분들은 돌파 매매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그냥 보내는 게 기본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여러분 현금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야 평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기다렸다가 월급날 사지 이게 되지만, 평단이 높거나 아니면 코인 투자를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현금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됩니다. 코린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나는 현금과 비트코인 없이 알트에 몰빵하겠다. 그래서 크게 먹겠다. 부자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몰빵하면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비트코인과 현금 비중이 합해서 최소 50%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 코인 투자자, 장기 투자자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만 하셨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그게 안정적이고 흐름도 예측할 수 있고 비트코인만 해도 주식보다는 훨씬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알트코인에 들어갑니다. 저는 알트코인 왜 샀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시드 대비 조그만 금액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익비 좋은 베팅을 하기 위해서예요. 베팅이란 거는 도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율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자의 대부분들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알트코인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트코인 물려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본인이 알트코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알트코인 내렸을 때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요. 상승했을 때 그 만족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짜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유튜버가 저라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려고 알트코인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채널이 비트코인 전문 채널이지만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꼭지 잡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오래 보시면은 막 꼭지 잡고 막 평단 이상하게 설정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공부가 될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비트와 현금 둘 다 없는 수준이라면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알트코인 몰빵은 안 됩니다. 자, 대망의 알트코인 파트입니다. 종류에 따라 알트코인이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모아가기 좋은 매수 자리다. vs 그다음에 손절해야 되는 자리다.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스러운 알트들이 많기 때문에 모아가기 좋은 자리냐 손절해야 되냐 이걸 잘 구분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에.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이죠. 근데 이번에 해킹 직접탄을 맞았어요. 악재는 악재지만 저는 확실히 모아가기는 좋은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손익비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 주봉입니다. 하방은 50%, 마이너스 50% 정도인데 상방은 무한히 뚫려 있습니다. 알트 시장이 아무리 내려와도 이더리움이 사이클의 가장 최저점을 터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방은 마이너스 50%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하방 대비 상방이 손익비가 좋은 거는 맞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이야 알트의 왕이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잘 안 오르긴 하지만 뭐 이런 매력이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잡 알트코인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막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알트를 다 집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누누이 말했지만 뭐 섹터 좋고 차트에 힘 좋고 하는 걸 고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온도인데 이번에 온도 코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도 코인도 한번 봐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온도 코인입니다. 그래프를 잠깐 조절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짜 많이 하락 중에 있어요. 원래는 코인 시장에 이유가 없지만 이유를 좀 갖다 붙이자면 바이비트에서 온도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났잖아요. 그 손실을 온도를 팔아서 메꾼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물론 뭐 소문은 소문이지만 자, 차트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달러 지지선을 터치했죠. 터치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1달러 지지선을 터치하고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금 진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수를 지금 하는 게 원칙인데 안전한 방법은 나는 지지를 조금 더 보겠다. 일봉 한두 개 더 보시면 됩니다. 일봉 한두 개 더 보고 그때 지지를 완전하게 했다 싶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지지가 깨진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방법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방법이 여러 개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1.1달러 지지선이 마이너스 5% 정도 깨지면은 손절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5%라는 거는 개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지선을 다시 수복해지면 재진입하고 버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코인이 펀더멘털이 좋은 걸 아니까 그냥 매수를 한번 차근히 받아보겠다,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부터 0.85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0.85 라인에서 마이너스 5% 나가면 손절하고 수복해지면 재진입, 이건 똑같아요. 자, 분할 매수 하는 법
팁으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길게 들여서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1, 2, 3, 4 도합이 10이죠. 그러니까 10%, 20%, 30%, 40%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10%, 30%, 60% 이렇게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조금 익숙해졌다 분할 매수가 그러면 여기서 1 하고 여기서 9 하고 조금 올랐을 때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점진적으로. 자, 오늘은 갑작스러운 해킹 이슈 다뤄봤고요. 그에 따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황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트적인 관점들 말씀해드렸고 분할 매수 팁까지 마지막에 짚어드렸습니다.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찍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진짜 해킹 이슈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항상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항상 오니까요. 꼭 살아계셔서 2025년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섬투하세요.